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사법기관, 언론, 기업, 부패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부정을 저지르고 이를 막기 위한 주인공 장우진 기자의 고군분투를 담은 소설입니다. 제가 원만하면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이라서 너무 자세한 줄거리와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서 읽으시면 혹은 빌려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설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성화 비자금 조성 사건입니다. 성화는 여기에 나오는 기업 이름인데요. 이 사건을 캐낸 게 주인공 장우진의 역할이죠. 장우진은 시사 포인트의 심층 취재 기자로서 심지가 곧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든 불의를 폭로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가죠. 그의 후배 고석민이라는 사람은 10년째 사회학자로서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대피를 요청한 사람이 바로 윤현기 국회의원입니다. 윤현기 국회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국회의원의 특혜를 이용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특혜라는 건 국가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물론 해외여행을 가는 명목이 아닌 거죠.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외여행이었던 거죠. 건설기업 사장에게 술을 접대받는 일이라든지 성접대를 받거나 또 돈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나옵니다. 이때 사건이 터져요. 성화그룹의 사위였던 김태범이 비자금 관련 서류를 들고 도망친 거죠. 일단 성화그룹에서 이 모든 걸 막기 위해 기자들을 입단속시킵니다. 그 중에 단속이 안 되는 기자가 한 명 있죠.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주인공 장우진 기자입니다. 장우진의 부인인 이유영은 바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잘 연락도 하지도 않던 친구가 와서 내 남편이 성악으로 부장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영의 남편 장우진만 막을 수 있다면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 너네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좀 더 잘 나가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꼬드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태범은 정의로운 이유 때문에 비자금 서류를 훔친 게 아니에요. 사실 억울해서죠. 서울대 나왔어요. 누구보다 똑똑했거든요, 김태범. 그런데 자신이 이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안씨 가문의 혈통이 아닌 이상 성화그룹의 그 기업주가 안씨거든요. 안씨 가문의 혈통이 아닌 이상 사장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 거죠. 아내인 안서림에게서 회장인 그의 아버지의 폭력성을 느끼면서 진저리 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비자금 서류 들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김태범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이 바로 한인규 사장입니다. 한씨네요. 네, 안씨들은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면 되니까요. 한인규 사장은 김태범과 거래를 해서 2천억의 비자금 조성 파일을 넘기게 합니다. 2천억이라니 와, 저는 상상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위조된 무기명 채권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었다는 거죠. 한인규 사장이 김태범을 조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속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2천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액수예요. 25억이죠. 25억을 날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주 큰 돈이죠. 바로 김태범의 매부 배상일인데요. 사실 배상일은 김태범을 옛날부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김태범이 몸을 감추고 숨어있던 곳을 성화그룹에 알려준 장본인이에요. 서울대 출신인 처남 김태범에 대한 강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몰래 받은 돈을 들고요. 모든 가족을 등지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홀로 흥청망청 살다가 자주 드나드던 술집에 오마담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모든 돈을 날립니다. 아하. 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자, 25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불려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던 중에 오마담이 그렇게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마약에 투자해보면 어때? 하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마약을 사고 일주일 정도 조용히 가지고 있은 다음에 팔자라고 권했는데요.
사실 일주일 정도 조용히 있자는 거에서부터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 사이에 튀려고 한 거죠. 결국 그 수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25억을 몽땅 오마담에게 털립니다. 자, 천년의 질문 안에 있는 인물들은 확실히 자신의 포지션이 있어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안씨 가문, 즉 성화그룹의 주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만하고 자신의 권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권력과 돈에 기생해서 살면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규 사장, 윤현기 국회의원, 성화그룹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의 큐레이터인 임예지, 윤현기의 대필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고성민, 2천억을 뜯으려다가 실패한 김태범입니다. 김태범은 안 회장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자그마치 3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장우진 기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소속돼 있는 최민혜 변호사죠. 전체적으로 읽기 어려운 소설은 아니에요. 인물 간의 대화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기사를 많이 읽으시고 시사를 많이 접한 분들은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부자들과 비슷한 결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금 사건의 취재 과정이라든지 입법과 사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르포처럼 읽힙니다. 그 과정이 특별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년의 질문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